현재 전 세계에는 수많은 스포츠 베팅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직감이 아닌 통계 모델과 컴퓨터를 이용해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컴퓨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던 1980년대, 컴퓨터를 이용해 스포츠 베팅으로 수백억을 번 베팅 조직이 있었습니다. 갬블러들에게는 칭송의 대상이자 전설이었으며 카지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라스베가스 컴퓨터 그룹. 그들의 시작과 성장, 몰락의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1972년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 이곳에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마이클 켄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 업무는 컴퓨터를 사용해 핵 잠수함을 설계하는 것이었죠. 그는 열렬한 소프트볼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주말마다 회사 동료들과 나간 대회에서 몇 번의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득 본인의 팀이 성적이 좋았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즉, 좋은 소프트볼 팀을 어떻게 수학과 통계로 나타낼지 말이죠. 그는 대학에서 배운 수학적 지식과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팀의 강점과 약점을 숫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미식 축구 경기를 분석해보기로 한 것이죠. 켄트의 연구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카네기 도서관에는 몇 년간의 대학 스포츠 경기 점수와 일정이 있었고, 그는 직접 코딩을 하여 회사의 고속 컴퓨터를 통해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의 방법은 경마왕 빌벤터의 방법과 비슷했습니다. 홈필드의 이점, 일정의 강도나 대진표의 난이도, 플레이당 얻은 야드, 원 다운의 획득 횟수, 원정 경기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 등 수백 개의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7년간 연구한 끝에 대학 미식축구 및 농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직접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모델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11년간 근무한 회사를 관두고 전문 갬블러가 되기 위해 1979년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켄트가 라스베가스에 도착할 당시 많은 베팅업자들은 기초적인 분석과 직관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켄트는 지난 7년 동안 수집한 대규모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컴퓨터에 접속하여 각 경기에 대한 베팅 라인, 즉 두 팀 간의 예상되는 차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인트 스프레드를 가진 북메이커를 찾았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 수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켄트는 부지런히 모델을 업데이트했고 이듬해부터는 17게임 중 16게임이나 결과를 맞추는 등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맞추는 것과 실제 도박을 하는 것 사이에는 켄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라스베가스에서는 베팅을 하기 위해 현금을 들고 직접 카지노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수학과 컴퓨터밖에 모르던 켄트에게 수만 달러를 들고 매일 저녁 어둑한 주차장을 걸어다니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죠. 그는 1979년에서 80년 대학 농구 베팅으로 15만 달러나 벌었지만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생활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도박꾼으로부터 소개받은 민들린 박사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명성이 높은 정형외과 의사인 민들린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예측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고 뉴욕 도박꾼 2명에게 10만 달러의 빚을 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경기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낀 켄트는 민들린과 동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켄트가 컴퓨터를 통해 숫자 처리 및 예측을 하면 민들린은 그의 도박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베팅하고 정산을 하는 베팅 에이전트가 되기로요. 대신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 베팅의 전설인 컴퓨터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켄트는 데이터와 프로그램만 집중할 수 있었으며 민들리는 베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대학 풋볼 시즌에만 2,300만 달러의 베팅을 통해 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민들리는 빠르게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매해 수백만 달러를 벌기 시작하면서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베팅 업계에는 컴퓨터 그룹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1986년 3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는 컴퓨터 그룹의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민들린 박사의 작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민들린은 인터뷰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의 예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고안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에 대해 켄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컴퓨터 앞에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코딩을 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대학 농구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60경기를 배팅해야 하므로 120개 팀과 관련된 모든 부상, 사고, 루머를 파악한 후 모델에 넣어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켄트는 형인 존 켄트를 라스베가스에 초대했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뒤 컴퓨터 그룹에서 함께 일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형과 어머니까지 그룹에 초대했습니다. 컴퓨터 그룹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뉴욕과 라스베가스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베팅 사무소를 만드는 등 사업은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결국 규모가 너무 커져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민들린 박사는 도박계의 거물을 영입합니다. 바로 빌리 월터스 말이죠. 켄터키에서 중고차 딜러였던 월터스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수년간 번 돈을 도박으로 날리기도 했으며 여러 베팅업자에게 엄청난 빚을 지기도 했죠. 그는 도박에 대한 열망만 있었지 어떻게 전문적으로 도박을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경마장에서 졌을 때, 내기에서 졌을 때, 포커에서 졌을 때, 골프에서 졌을 때 그는 항상 그날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른 내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습니다.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하다가 집을 잃기도 했죠. 그는 무려 200번이나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베팅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전업 프로 도박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도박의 중심에 들어온 그는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깨닫고 냉정하게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들린 박사를 대신해 컴퓨터 그룹에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컴퓨터 그룹은 설립 4년차에 접어들었고 매 시즌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월터스는 베팅을 해주는 대신 베팅 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꾸준히 우승하며 손에 돈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및 벤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나갔죠. 1986년 슈퍼볼 오브 포커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베팅 실력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룰렛의 편향성을 이용해 38시간 만에 380만 달러 이상을 따기도 했죠. 결국 1984년 말 라스베가스에서 명성이 높아진 월터스는 컴퓨터 그룹의 지분에 합류하라는 초대를 받았으며 마이클 켄트와 민들린 박사 및 다른 멤버들과 컴퓨터 그룹의 수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월터스는 그야말로 베팅의 귀재였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북메이커를 찾아 미국 전역을 뒤졌으며 45개 주에서 베팅을 했습니다. 켄트가 본인의 집에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 이를 민들린 박사에게 전달했으며 박사가 전화로 월터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그는 본인 그리고 6명의 직원과 함께 베팅을 하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예측을 그대로 베팅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베팅 시장도 월스트리트와 동일하게 루머와 추측, 탐욕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월터스가 베팅을 하기 위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베팅했으며 이는 배당률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편에 베팅을 하여 배당률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든 후 순식간에 원래 의도했던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켄트라는 최고의 두뇌 그리고 월터스와 같은 베팅 에이전트로 인해 컴퓨터 그룹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베팅에 진 경우에도 1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므로 전문 도박꾼들은 52.38%의 승률을 기록해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그룹은 1983년 대학 풋볼 시즌 60.3%의 놀라운 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연 단위로는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80년부터 85년까지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의 전설인 컴퓨터 그룹에도 침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민들린 박사가 퍼뜨린 탐욕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켄트가 방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있던 가운데 민들린 박사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측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컴퓨터 그룹이 아닌 본인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컴퓨터 그룹의 정보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민들리는 라스베가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에 집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룹의 핵심인 마이클 켄트는 여전히 라스베가스의 허름한 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들린의 인맥에는 존경받는 사업가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범죄자까지 존재했으며 그 중에는 시카고 마피아인 토니 스피필러와 연관이 있는 도미닉 스피날레라는 깡패도 있었습니다. FBI의 특수요원 토마스 노블은 도미닉 스피날레에 대한 도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가 보증한 수표가 컴퓨터 그룹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블은 컴퓨터 그룹을 불법적인 도박 조직이라 판단하였고 점점 더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컴퓨터 그룹을 조사하기 위해 1985년 1월 19일 17개 주 23개 도시 43곳에서 급습이 있었고 이는 도박과 관해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그룹의 베팅 장부와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그룹의 관계자들 역시 모두 구속이 되었죠. 그제서야 켄트는 본인이 그동안 민들린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켄트는 본인의 그룹이 1980년부터 1985년까지 1,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민들린 박사는 그룹의 정보를 이용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6주 동안 베팅에 손익이 없다고 말하며 그룹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160만 달러의 수익을 본인이 독차지하기도 했죠. 2만 달러를 베팅하였지만 5천 달러를 걸었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기도 했고요. 민들린에게 속은 것은 켄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월터스 역시 민들린에게 11만 달러를 빌려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들린을 제외한 컴퓨터 그룹의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죠. 재판부는 컴퓨터 그룹이 단순히 게임에 베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켄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던 민들린이 처음부터 본인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라스베가스를 뒤흔든 컴퓨터 그룹은 이렇게 허무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룹이 해체된 후 마이클 켄트는 그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MJM 벤처스를 설립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컴퓨터를 이용한 스포츠 베팅을 이어나갔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도박꾼의 삶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린은 여전히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켄트가 개발한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베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빌리 월터스는 이후로도 꾸준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포츠 베팅에서 39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돈을 벌었으며 역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스포츠 베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2014년 기준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월터스 그룹이라는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21년 석방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룹의 전설은 허무하게 끝났지만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베팅 업계에 남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최고의 베팅 조직들은 마이클 켄트처럼 컴퓨터를 통해 경기 결과를 예측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켄트는 자신이 예측에 성공했던 원인을 컴퓨터를 통한 예측 모델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모델 구성이죠. 모델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